오늘은 제가 월급 3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첫 1억을 모으기까지의 과정을 솔직하게 말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 첫 월급 300만 원은 세후가 아니라 세전 기준이에요. 그러니 실제로 매달 통장에 찍힌 건 한 270만 원쯤 됐던 것 같아요. 10년 전이었지만 그 당시에도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에 비해서 제 월급은 비교적 작은 금액이었어요. 사실 돈을 모으는데 정석이라는 건 없잖아요. 사람마다 방식이나 환경이 다 다르니까요. 저는 5년이 걸렸지만 누군가는 월급이 많아서 빨리 벌었을 수도 있고 후임 같은 걸로 한 방에 벌었을 수도 있는 법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논하기보다는 제가 1억을 어떻게 모았었는지, 모으기까지의 실제 여정과 그 과정에서 제 마인드가 어떻게 변해갔었는지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직장인이 되고 나서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더 신나게 놀러 다니기 시작했고 재테크는커녕 저축하는 데에도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진짜 제 자신에게 칭찬할 만한 게 딱 한 가지 있었는데요. 바로 아빠 말을 들은 거예요. 처음 취직했을 때 저희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연금 저축 펀드부터 들어라. 돈을 모으든 말든 상관없는데 그거 하나는 해두라고요. 그러시고는 저에게 증권사 어플에 가입하라고 하셨고 자동 회수를 걸어두라면서 몇 가지 상품들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때 제가 샀던 게 미국 테크주랑 배당주 펀드, 베트남, 중국, 한국 펀드였어요. 저는 아빠가 알려준 그대로 일단 세팅은 해뒀죠. 처음 시작할 때는 매달 100만 원도 안 넣었던 것 같아요. 5개 펀드에 나눠서 돈을 넣으니까 끽해봐야 종목당 1, 20만 원 정도 넣었겠죠? 그렇게 제가 밖에서 신나게 노는 사이에 매달 월급 통장에서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서 펀드들이 매수되고 있었습니다. 뭐 큰 금액도 아니었고 일단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통장을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던 사이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는 시장에 충격이 오는 듯 하더니 곧바로 유동성 폭등장이 왔잖아요. 어느 날 우연히 통장을 봤는데 세상에 저한테 6천만 원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이렇게 큰 돈이 있다고? 싶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시기에 투자를 시작했던 게 정말 1,000원이었던 거죠. 이때부터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이거 잘하면 1억도 모을 수 있겠는데? 그 전까지 1억은 제 월급에서 감히 상상도 못할 그냥 꿈속의 숫자 같았거든요. 목표가 생기니까 1억이라는 숫자를 내 눈으로 꼭 보고 싶다는 오기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생활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퇴근하면 식당 가서 저녁을 사 먹거나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에 갔었는데 마트에 장을 보러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봤자 밀키트 사다 먹는 수준이긴 했지만 냉장고에 물이랑 맥주밖에 없던 집에서 조리라도 한다는 자체가 엄청난 발전이었어요. 커피도 하루에 3번 마시던 걸 딱 한 잔으로 줄였습니다. 그전엔 출근길에 한 잔, 점심 먹고 산책하면서 한 잔, 퇴근하고서 괜히 집에 안 가고 카페 가고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대책이 없었죠. 제일 재밌었던 건 내 자산을 매달 정리해보는 거였어요. 그건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매월 말에 제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증권, 입출금, 연금, 현금성 자산 등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봐요. 엑셀로 해도 되지만 저는 이 시간이 좋아서 아직도 손글씨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럼 내 자산이 어느 분야에서 늘었는지도 쉽게 보이고 몇 달 전, 몇 년 전에 비해서 자산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정신 차리기 전까지 주말마다 압구정, 청담동, 한남동 파인다이닝 찾아다니던 저였는데 언젠가부터 자산이 늘어나는 걸 눈으로 보는 게 파인다이닝 가는 것보다 훨씬 짜릿하더라고요. 비싼 돈을 들이지 않아도 재밌게 놀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크리스마스나 생일마다 가던 호캉스도 호텔비가 아까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 그런 날은 평소보다 더 비싼데 굳이 그 돈을 주고 가야 하나 싶었고요. 옷도 백화점 대신 아울렛 가기 시작하고 또 화장품도 명품 브랜드랑 똑같은 성분으로 만드는 제품들을 올리브영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6천만 원을 모은 이후부터는 그렇게 조금은 의도적으로 저축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아빠가 골라주셨던 펀드들 말고도 직접 개별 주식을 사기 시작했고요. 내 돈이 들어가다 보니 저절로 경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개별 종목을 투자하는 게 쉽지 않은 걸 알고 나서는 ETF도 사보고 인도 같은 신흥국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주식 말고 원자재까지도 영역을 넓혔어요. 그 중에서도 저한테 가장 많은 수익을 준 건 당시 미국 테크주들이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아니면 ETF로 QQQ 같은 것들이요. 물론 S&P 500만으로도 수익률이 엄청난 시기였습니다. 그때 투자했던 이 종목들은 아직까지도 들고 있어요. 나중에 뭘 좀 알고 나서는 아빠한테 여쭤봤어요. 왜 하필 처음에 펀드를 사라고 했는지요.
펀드는 수수료도 비싼데 그냥 ETF에 투자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빠의 의도는 단순한 거였어요. 투자하라고 알려줘도 제가 귀찮아서 안 하거나 아니면 까먹을 테니까 그냥 자동 매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강제성을 부여하신 거였어요. 주식이나 ETF는 자동 매수 기능이 없으니까요. 아빠 말을 들었던 덕분에 저의 펀드들은 엄청난 수익률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그냥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았던 게 가장 큰 이유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운만 좋았던 것은 아니에요. 돌이켜보니 저의 첫 1억 원은 운과 실행력 그리고 방향성이라는 세 박자가 맞아서 만들어낸 결과였더라고요. 주식 투자를 시작한 이후에 운 좋게 폭등장을 만난 것과 무엇보다 사회초년생인 딸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아빠가 있는 것. 이건 제 노력 밖의 영역이고 순전히 운이 좋았던 거죠. 통장에 찍힌 6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나서 그때의 저라면 신나서 그 돈을 다 써버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마인드셋을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커피 사먹는 횟수도 줄이고 내 자산의 추이를 매달 기록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모을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마인드를 바꾸지 않았다면 1억은 훨씬 나중에나 모였을 거예요. 단순히 예금에만 돈을 묻어두지 않고 주식 투자라는 방향성을 설정한 게 잘한 거였죠. 일을 하는 사이에 연봉이 오르긴 했지만 사실 연봉 상승폭만으로 1억이라는 금액을 모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축액이 드라마틱하게 커졌다기보다는 대세 상승장에 잘 올라탄 게 가장 큰 이유였죠. 가끔 주변에 있는 사회 초년생 분들이 돈을 어떻게 모으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항상 똑같이 대답해요. 첫 번째는 남는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하고 남는 돈을 쓰는 거다. 무조건 매달 정해진 금액을 저축해라. 두 번째는 그 저축을 예금에만 넣지 말고 투자를 해라. 소액이라도 미국 주식에도 넣어보고 금도 사보고 해라. 그러면 점점 경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 돈이 불어나는 걸 보면서 돈 모으는 재미를 느끼게 될 거라고요. 인생의 많은 것들이 운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살면서 몇 번의 대운이 반드시 찾아온다고 하거든요. 그때 찾아온 기회를 내 운으로 만드는 건 미리 조금이라도 준비하고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1억을 모으고 있는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